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메인 화면에 벚꽃을 뿌려봤습니다. 혹시 벚꽃 꽃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중간고사죠. 네, 중간고사입니다.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흩날리고 끝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행사가 중간고사입니다. 그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죠? 중간고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지피지기 입시 설명의 중심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사진인데요. 아까 저 문산에서 왔어요. 파주. 어떤 곳일까요? 네, 다음 주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입니다. 탱크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 아이들은 뭐 하냐면 씨를 뿌리고 별을 베고 추수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있다가 오늘 딱 여수에 왔더니 바다가 보여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동도라고 하는 곳이 있던데 가봤더니 무슨 꽃이 있었을까요? 예, 동백꽃, 너무 예쁜 동백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동백꽃 보면서 또 우리 이 아이들에게, 여수 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나를 알자, 너를 알자. 이렇게. 저 앞에 있는 한자가 뭐죠? 네, 맞습니다. 지피입니다. 너를 알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알자? 나를 알자. 지피지기. 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입을 준비할 때 너라고 하는 건 대학이에요. 전형이죠. 그것을 알고 그 다음 나는 무작정 난 저 대학에 가고 싶어, 나는 이 대학이 마음에 들어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어디에 더 적합하고 유리한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미 이런 표들은 많이들 익숙하게 우리 담임선생님한테서나 혹은 다른 선생님들한테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6.2%가 수시로 뽑고 나머지가 정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네, 수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저 중간고사 망할 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뭐 하겠습니다? 정시로 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아까 이미지 선생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한다고? 지금부터 수학을 공부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수시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렇죠? 밑에 보니까 작은 글씨로 서울 지역 15개 대학에서 뽑는 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전형이 종합이네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어떤 친구들이 지원하나요? 네,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한 친구들이죠. 네,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 다음 학생부 교과보다 더 높은 비율이 또 하나 있죠. 논술이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다음 비율이 뭐가 높다? 논술 전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이 바로 뭐다? 교과 전형. 근데 교과 전형은 한마디로 뭘 잘하는 친구들? 공부, 내신. 딱 한 가지 잘하는 친구들이 교과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죠. 근데 서울 지역은 이렇게 약한데 알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전형이 가장 많을까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아요. 종합 전형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보다 그 몇 배만큼 무엇이?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서울 지역을 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종합 전형을 대비하거나 논술을 준비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한다? 교과를 준비하는 거. 그럼 교과를 준비한다면 3학년 때 내신은 몇 %가 반영되는지, 3학년 때는 내신 반영 안 되니까 아예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가요? 3학년 때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학교 가서 또는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내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요. 나의 위치라든가 나의 전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전형에서 가장 지역에 가장 많이 뽑는 게 종합이네. 그리고 논술이 있네. 교과네. 그냥 무작정 자기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요렇게 정했어요. 수시 원서 몇 개 쓸 수 있으니까 6개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정해버렸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이건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니까, 나에게 맞는 전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는 뭐가 맞는지 전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전형별 합격률이에요. 어디가 가장 높은가요? 교과가 높죠. 그 다음 종합. 그런데 이 교과 종합뿐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면접이에요. 면접 전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면접 전형? 면접만으로 대학 간다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 면접에 무엇을 더하고? 교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교과 전형인데 면접, 종합 전형인데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다 없다? 많고 그게 합격률이 어떻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요.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 언니들은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과 열심히 수다를 떠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면접 준비. 우리 오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떼는 연습부터 하셔야죠. 거의 대답을 안 하잖아요.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열심히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 언니들은 수다를 떨 때 기승전결을 갖추는 수다를 떨기 위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연습? 면접 연습입니다. 이제 대학들이 나와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신 100%로 뽑는 대학이요. 와, 한양대가 있네요. 세종대, 아주대. 한양대 교과 100은 많이 유명한 거 아시죠? 어떻게 유명하더라? 네, 맞습니다. 1.0, 1.0, 1.0이 합격한대요. 헐, 대박.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신 100% 전형, 이 전형 다음에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 보니까 다른 거 안 봐요. 그냥 성적, 교과 성적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동신대도 있고요. 목포해양대, 가톨릭대, 조선대도 역시 교과 내신 100으로만 선발합니다. 그럼 여기는 면접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물론 전형별로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접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앙대, 이화여대, 국민대 같은 경우 면접 전형이 있어요. 내신 더하기 면접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전형을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바로 옆에 순천대가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면접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내신 면접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있어요. 조선대, 초당대, 한려대인데 선생님 이 두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다고요? 좀 말을 간호과인 경우에만 있어요. 다른 과는 없습니다. 간호과일 경우에는 충분히 최저를 충족시키고 면접을 잘 본다면 어떻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될까요? 4개 영역 5 이 정도 될까요? 아닙니다. 1개 영역 몇 등급? 5등급이에요. 1개 영역 5등급이에요. 아까 이미지 선생님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간호과가 꿈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신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 이렇게 많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과 성적에 뭐를 넣는 대학들이 많다? 수능 최저를 넣는 대학들이 많아요. 교과 성적 100으로 뽑는 대학보다 이렇게 수능 최저를 걸어놓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전형별로 동신대, 해양대, 목포 가톨릭대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있어요. 더 복잡하게 뽑아요. 뭐도 뽑겠다, 뭐도 넣겠다, 면접도 보겠다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해? 할 수 있어요. 계속 교실에서 뭐만 하시라고요? 열심히 수다를 떨시면 면접 대비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데 고대, 연대. 내신도 보고 면접도 치르고 수능 최저까지 통과해야 되는 대학.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있어요. 역시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다? 수능 최저 이전에 교과 내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교과 내신에서 내신 3, 4등급. 선생님 저 1, 2등급이면 서울 지역 갈 건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저 1, 2등급이면 사범대 갈 건데요. 맞아요. 저 1등급인데요. 의대 가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3, 4등급인데 선생님 저는요 5, 6등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제가 지금 표시한 요 대학들은 교과에서 3, 4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3, 4등급이 지원하더라도 무엇을 충족시킨다면 수능 최저를 충족시킨다면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을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설마? 아니에요. 진짜요.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대학을 찾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 요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전남대가 세계 영역 합 6에서 11 학과별로 다 달라요. 나는 세계 합 6을 맞출 수 없어. 그러면 세계 합 11을 맞출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면 돼요. 여기는 전공적 합성을 찾아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니까 내가 합격 가능성을 보고 학과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자, 나는 순천대를 갈 건데 2개 평균 6이에요. 2개 합 6이 아니에요. 2개 평균 6이야. 6이면 된다라는 거죠. 내 평균 맞나? 6 더하기 6 나누기 2 맞죠? 평균 6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쓸 수 있다? 순천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간호나 사범대는 2개 평균 4를 충족시켜야 돼요. 평균 4 평균 어느 거 하나를 잘하면 다른 거 하나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균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면접을 조금 까다롭긴 한데 면접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답 아시는 분?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답.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입시 종합 가보겠습니다. 종합 전형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합 전형은 여러 개가 종합되어 있다. 어떤 게 종합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여기 학교생활 기록부 보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보이죠? 너무 중요해요. 면접도 있어요. 추천서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게 뭐다?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이 종합전형에서 딱 봤더니 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는 지스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생부에 자소서를 보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교대밖에 없어요. 광주교대.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대부분 뭐만 본다? 네, 학교생활 기록부만 봐요. 자기소개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대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자소서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종합전형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나타난 거래. 그래서 여기는 비교과가 중요하대. 글씨가 크죠. 비교과. 그래서 다른 활동이 더 중요하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교과 성적이에요. 붉은색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과 활동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다? 교과 외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는 비교과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교과 외라고 돼 있어요? 라고 하는데 교과가 교과 성적이라면 비교과가 다시 교과 외 활동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무엇으로? 교과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성적이 중요하고 이 성적과 연관된
학과 활동이 중요하고 그 학과와 연관된 또 다른 그 교과 외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잡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리합시다. 교과 성적 어디서 주는 건가요? 학교에서. 교과 활동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교과 외 활동이긴 한데 교과와 관련됐지만 그 밖에서 활동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것도 어디서 하는 건가요? 학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디 활동을 잘한 친구들이다? 학교 활동을 잘한 친구들이다. 교외 활동, 교회 활동도 뿐만 아니라 교외 활동,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은 다 어디에서 한다? 교내, 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내 활동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요거 많이 들어보죠. 우리 지난 2월 말이 아니면 12월 말에 요거 많이 신경 써서 했죠.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또는 선생님 저 이거 오탈자 났어요 라고 많이 확인하셨을 거예요. 교과세특에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요즘 국어 시간에 뭐 배우죠? 요즘 화작을 배우나요? 동문을 배우나요? 뭐 문학 배워요? 둘 다 배우나요? 아, 그럼 문법 배우는 거 맞죠? 네, 문법 배우고 있으면 문법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규칙, 내용을 본다면 교체에 대한 것도 있고 탈락에 대한 것도 있고 축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야.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은데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쓰는 요 단어는 어떤 의문 규정에 의한 것일까? 의문 활동에 의한 것인가? 다시 자기가 조사해서 넣어본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과 활동이죠. 그 교과 활동을 또다시 지나가다가 저기 표지판이 있네. 표지판에 있는 내용을 또 정리하면서 표지판의 내용이 잘못 발음되거나 잘못 표기된 게 있네 라고 또 조사 연구할 수 있죠. 그게 교과가 더 발전해서 보고서로 작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냐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 과세특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할 때 혹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요 동기, 과정, 결과 요 순서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동기가 뭐냐면 그거 왜 그러지? 그건 왜지? 선생님이 왜 그걸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과정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보는 거죠. 이래서 그랬나 보다 라고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봤으니까 뭘까요? 자기주도죠. 자기주도 학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습하는 게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혼자 자습하거나 뭐 이런 거 혹은 자습 시간에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한다. 이게 자기주도가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자기주도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개별화라고 써 있죠. 개별화 왜 돼 있을까요? 네. 나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나는 화학이 너무너무 좋아서 화학은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사용될까라고 해서 화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학 동아리 회장이 알아서 이것저것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묻어서 같이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의 기록이 없어요. 화학 동아리의 기록은 있는데 내가 한 게 없어요. 선생님, 나는 동아리 부원이니까 그냥 그 활동 다 했는데요. 그 안에서 뭐 했는데요? 그냥 활동요. 네. 이런다는 거죠.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 화학 동아리 활동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을 질문했고 어떤 걸 하고 싶었는지 요구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찾아봤더니 화학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더라라고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고 또 다른 화학을 더 생명과학과 연관시킨 화학으로 발전시켜서 고민하게 되었다 등등 이렇게 연관시켜가면서
고민하는 게 바로 과세특이고 또는 자기소개서 내용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입니다. 서류 100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서류만 본다라는 거죠. 이때 서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 무엇과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 다음 추천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는 대학들이죠. 물론 무엇만 보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는 한양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서류와 함께 뭐를 본다?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나는 면접 연습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좀 차이를 보면 아시겠죠? 여기는 서류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학생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쪽은요, 뭐만 본다는 뜻일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만 잔뜩 있어요? 교대. 네, 교대는 학교생활기록부만 보고 거기에다 무엇?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광주교대, 전남대, 순천대도 이러한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또는 목표로 하는 대학들입니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서류, 면접, 수능 최저까지 있는 서연고 이렇게 있고요. 이 학교들의 수능 최저는 이렇습니다. 고대는 세계합 5고요. 자연계가 세계합 6입니다. 연대는 두기합 4, 그 다음 서울대는 세계합이 아니라 세계각 둘 이상이어야 되죠. 평균이 아니라 둘입니다. 각각 이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자, 우리 지역 대학이죠. 순천대학입니다. SCNU 디딤돌 인재 전형에서는 면접이 아주 중요한데요. 면접을 뭐라고 하냐? 반구조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생활기록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대요. 순천대는.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할 리스트를 전부 다 교수님들이 정해놓고 요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질문에 꼬리 물기 질문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했네요. 노인정에서 하셨군요. 네. 노인정에서 왜 했어요? 거기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나요? 그 느낌 어떤가요? 꼬리 물기가 계속 나와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꼬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답할 때 그냥 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될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뭐죠? 그쵸? 나는 이런 대답을 할 거니까 이런 이미지로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어라고 구조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노력 또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 게 바로 순천대 면접이고요. 가끔씩 질문 순서를 바꿔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당황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대요. 자, 순천대 내용을 마치고 이제 논술과 적성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논술 적성 관심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뭘까요? 계속 오늘은 숫자 노름인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계속 숫자만 나왔죠. 281.6 네, 부산대학교 논술 경쟁률입니다. 네, 물론 가장 높은 거를 찾아왔죠. 평균 논술은 50대 1이에요. 평균 50대 1이고요. 실질 경쟁률이다 뭐다 이렇게 나면 절반에서 절반 정도 깎이기도 합니다. 논술의 특징은 33개 대학에서 모집하는데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서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서울 지역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는 수능 최저도 안 되거나 또는 종합전형 준비가 안 됐거나 교과 성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방법은 논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질 경쟁률을 왜 말씀드리냐면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예요. 작년에 55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와 응시율을 전부 다 해가지고 실제 응시율까지 했더니 실제 경쟁률이 11.7대 1, 50대 1에서 10대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그리고 논술을 끝까지 잘 작성했다면 어떻다?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논술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이름 정말 길죠.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그 입학처에 뭐가 여기 있어요. 이런 긴 이름 또는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활용할까? 그냥 외워야 되나요? 네. 거기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출제 의도가 있어요. 채점 기준도 있고요. 모범 답안도 있어요. 그런 거 보고서 연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학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운받아서 열심히 풀어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별, 계열별 유형 분석. 상경 계열은 수치 도표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인문 계열에서 그냥 인문 논술이고요. 그 다음 자연계이지만 인문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어요. 나는 수학을 잘하니까 그냥 거기 쓸래. 이게 아니라 계열별로 또는 특징별로 잘 찾아서 준비해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보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하면 오로지 무엇만으로 논술 성적만으로 논술 실력만으로 학부를 가릴 수 있는 대학이죠. 자, 제가 지금 체크해 볼게요.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서울시립대. 자, 요렇게 니은자입니다. 니은자. 선생님 왜 니은자를 그렸을까요?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대학입니다. 수능을 보기 전에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지원할까요? 아니면 조금 주저하게 될까요? 조금 주저하게 되겠죠. 경쟁률이 다른 일반 대학보다 다소 낮은 대학들이에요. 이렇게 최저가 없으면서도 수능 이전에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그 이후 대학 구분하실 수 있고요. 적성입니다. 적성은 4, 5등급. 선생님 저 4, 5등급인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정말 답답해요 라고 할 때 그런데 저는 서울 쪽 수도권에 꼭 가고 싶어요. 원서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논술은 좀 겁나요. 저는 준비한 적이 없어요. 글을 잘 못 써요 라고 할 때 적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적성고사는 어떤 시험을 볼까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를 봅니다. 교재가 다른가요? 아니에요.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 거의 유사하게 출제됩니다. 단 서경대만 빼고 서경대는 약간 창의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다른 대학들은 수능 특강과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강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등급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 풀을 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적성고사를 생각해봐도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뭘까요, 답이? 네, 감사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봐요. GP 이제 조금 살폈어요. 이제 지기를 합시다. 나는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이런 거 받을 거예요. 언제? 수능 끝나고. 우와, 이름이 고득점이라 그런 거 대박. 헐, 완전 부럽다. 그렇죠? 네, 대박이에요. EBS 고등학교 나와서 그런가 봐요. 네, 자, 이러한 수능 성적표 나온다면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3월 모평 성적표 받아봤어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4월 모평 성적표도 나올 텐데 아까 이미지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며칠 남았다고요? 네, 이거는 4월 12일 학평 요때를 기준으로 했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능까지. 그리고 6월 모평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9월 모평까지 요즘 남아 있었어요. 와, 선생님 왜 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요것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체크했을까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 왜 체크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네, 이게 모평이라 그러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N수생, 재수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3월 모평 나 완전 잘 봤어. 4월 모평 정말 못 봤어. 이런 게 아니라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통해서 수능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할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잘했을까요? 올 3등급
너 6등급 있구나. 5등급도 있네. 2등급 하나 있구나. 어느 친구가 더 잘했을까요? 이 친구가 더 잘했죠. 이 친구가 더 잘했어요. 왜? 두 개 영역 합 5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맞출 수 없어요. 그렇죠? 되게 잘했어요. 평균 3등급이 아주 잘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면 등급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를 보면서 나 목표 대학 여기 되니까 이렇게 공부해 봐야지, 또는 이렇게 전형을 선택해야지 수능 최저 되니까, 또는 나 이 영역 약한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고, 나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요렇게 해서 나는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은 길을 가질 수 있는 성적표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요거예요. 이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다 알죠. 내신이 좋아요. 그럼 당연히 무슨 전형 선택할까? 교과 전형. 비교과가 훌륭해요. 그럼 뭐 할까요? 종합. 논술. 나 완전 글 잘 써요 라고 하면 네, 논술 전형 가죠. 저는요, JPT 1급인데 이렇게 나오면, HSK 6급인데요 라고 나오면 특기자 전형으로 가야 되죠. 이럴 때는 당연히 지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지원의 상향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월, 9월 모평 있잖아요. 6월, 9월 모평에서는 수능 최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없는데. 그럼 여기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지원, 나는 여기까지는 지원해 볼 거야. 왜냐하면 수능 때도 나는 이 점수라면 요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쓸 거야. 그러지 않다면 더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수능 점수는 이 정도 나오니까 더 이상 안 내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6월, 9월 모평의 역할이죠.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다고요? 6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엄마의 바람대로, 우리 가문의 영광대로 나 가고 싶은 대학 전부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할 때 상향 씁니다. 그 다음 네, 씁니다. 그 다음 하향하면 안 돼요. 네, 적정 이런 게 있어요. 안정지원이에요. 하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표현이 다른 거지. 안정지원.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본 안정지원을 딱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정하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월, 9월 모평보다 조금 높은 데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6월, 9월 모평은 내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그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향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최대한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향 지원이죠. 수시 합격선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알잖아요. 교과 내신 등급, 몇 등급? 1, 2등급, 3, 4등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 결정을 내리면 이제 일주일 후에 요거 나올 거죠? 성적표 나옵니다. 다른 거 등급만 보지 마시고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요렇게 기타 참고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만 보냐?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등급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기타 참고 자료를 딱 보시고 백분위가 요렇게 나오네? 백분위가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하셨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정시 때는 6월, 9월 모평, 4월 모평, 내가 여기 이 선이구나. 그러면 이것보단 높게 쓰는 게 수시잖아요. 난 여기는 갈 수 있으니까 최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등급이면 2등급이면 3등급이면 그리고 4등급 정도라면 요렇게 쓸 수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수시에서 여기 써볼 거야 라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문계가 이렇게 되고요. 자연계 1등급이라면 1등급 최상위권이라면 의예과 쓰세요. 2등급이라면 3등급이라면 그리고 4등급이라면 이렇게 나는 지원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지원권이라고요? 정시 지원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가지고 뭐에 지원할 거라고요?
수시에 지원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나는 종합으로 1에서 3등급 사이 종합 전형 준비한 친구 짱짱맨이에요. 정말 너 좋겠다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과 다른 건 안 했지만 교과 1에서 3등급이에요. 부럽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 내신도 4, 5등급 이하고 4, 5등급이 뭐야? 나 잘 안 나와. 그 다음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는데?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 되게 다른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수시에 올인해야 돼요. 왜 그럴까?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수능 공부보다 뭐에 준비해야 될까요? 내신. 선생님 이상한데요? 이 친구들은 내신 1, 3등급이에요. 내신 반영 비율이 가장 큰 학년이 몇 학년? 3학년. 지금 무슨 시기? 중간고사 시기. 그리고 여기에 내신 1, 3등급 비교과 짱짱하니까 이제 뭐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교과. 그렇죠? 요게 그럼 교과 세특이 달라지겠죠? 그다음 교과에서 변수가 되는 건 무엇? 교과 성적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네, 교과 내신이에요. 자, 이 친구들은 선생님 제 공부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저 정시로 갈 거예요. 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과 내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과 내신 공부를 하되 그 과정에서 3학년 반영 비율을 통해서 조금 더 성적이 향상된다면 어차피라고 하는 거죠. 나는 등급이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게 1, 2학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모의고사가 그보다 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신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수시에서 내가 지원할 대학을 선택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교과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과긴 한데 수능 2, 3 과목만 막 집중해요. 수능 과목에 집중한다고? 교과인데? 감이 오실 거예요.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굳이 안 되더라. 난 전문대는 가고 싶어. 전문대라도 취업 잘 되는데 선택해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한테는 요거예요. 수능 최저 또는 수능 공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도 준비하되 자, 왜 수시를 준비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과 1, 3등급 활용해야 되죠. 그리고 교과 1, 3등급인데 뭐도 있어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논술은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실질적 경쟁률이 어떻다? 떨어진다.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한다? 네. 수시도 쓰고 그리고 수능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최고점을 맞으라는 게 아니라 수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 네. 수능 최저만 맞추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유형으로 나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이 목표야. 다른 말 하지만 난 진짜 이게 목표야. 그런데 내신은 별 그다지 좋진 않지만 정 영역이 1에서 2등급이야. 건드리지 마. 수능 1, 2등급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인서울만 하면 돼. 또는 경기권, 수도권으로만 가면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저는요 지방 거점 국립대가 너무 좋아요. 거기 가고 싶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가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선택해야 할 전략은 수능이에요. 왜? 조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내신 5등급 이하라면 목표를 크게 잡고 내가 무엇을 어디에 간다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간다는 거죠. 전남대, 전북대를 가겠다라는 거죠. 순천대를 가겠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목표학과에 집중해서 수능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나의 위치도 알았다라고 하면 요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뭘까요? 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네, 창세기죠. 요거는 뭘까요? 이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트가 워크하죠. 네트워크입니다. 짜증나죠. 네.
요건 뭘까요? 네, 피고인이에요. 아, 요거는요, 문방사호예요. 짜증내지 말아요. 요거는요, 맞아요. 오동나무예요. 자, 모두 다 틀릴 문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뭘까요? 대박, 헐,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십세라고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열매예요. 십세 아니에요. 네. 나중에 돌아갈 때 다 이것만 기억나실 것 같아. 우리 지역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전남대가 발표했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균 최종 등록자 평균 3.31이었어요. 교과 등급. 그 다음에 치존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치존은 1.26이에요. 창인제 전형은 3.19. 자, 근데 종합전형이 그런데 교과 전형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죠. 16, 3.16 이렇게 돼 있어요. 3등급대가 지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표 기억나세요? 3, 4등급이 지원한다. 기억나세요? 네, 3, 4등급 지원할 수 있어요. 교과 내신.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과별로 또 조금 나눠봤거든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눠봤더니 교과 인문계열 27개 학과하고 자연계열 67개 학과의 평균을 이렇게 내봤더니요. 3.5, 3.6, 3.3, 3.7, 3.2, 3.6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평균이에요. 평균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저기 이 평균 3.6이면 더 낮은 점수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3등급에서 4등급. 4등급이어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대학 말씀드리고요. 순천대입니다. 면접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반구조 면접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75% 컷을 보니까 4등급대예요. 4, 5등급. 순천대학교가. 그 다음에 학생부 성적 우수자 4범 계열, 이게 4범대. 이게 일반 계열이면 이거 4범 계열인데 한 등급 정도 높아요. 4범계는 한 등급 정도 높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북대는 좀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지원한 사례예요. 작년에 98명이 지원했는데요.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3.38. 불합격한 친구들이 676명이었어요.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불합격한 친구들의 평균이 4.6이에요. 4.06. 이렇게 보니까 지역 인재는 사실 성적으로 뽑는다. 학생부 100% 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인데 큰 사람, 종합 전형이죠. 여기에서는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전북대입니다. 조선대 말씀드릴게요. 학과별 평균입니다. 인문계열 22개 학과의 평균이 4.7, 자연계열 31의 평균이 4.6이에요. 평균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4.9, 4.7. 그다지 많이 높지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끝을 생각한다면 내가 학과를 잘 선택한다면 합격률을 좀 더 높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엔드예요. 아까 맨 마지막에 이미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EB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입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대입 상담실이 있어요. 클릭 2번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고옥재라는 사람 이름 있죠? 저예요. 네. 여기 EBS I예요. 입시 정보 들어오고 대입 상담실에 들어오면 선생님이에요. 설라산 EBS co.kr. 여기에 선생님이랑 그다음 다른 선생님 50명의 선생님이 열심히 여러분의 글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저는 이 성적을 가졌는데 어디를 지원할 수 있나요? 작년 입결은 어떤가요?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등등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 주시고요. 또 있어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 아시죠? 1600, 161로도 기억하시죠? 전화하면
답변해 주세요. 전화를 받아주세요. 아, 네, 뭔가 궁금하시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 전화 답변도,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대입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습 진단이나 성적 분석도 가능한데 외우기 쉬워요. 뭐라고요? 어디가.kr. 자, 하나 더 봅시다. 여긴 어디죠? 프로칼리지라고 해서 전문대 입시 사이트예요. 선생님 저 전문대 안 갈 건데요. 전문대 좋은 학과는 선택해서 가야죠. 그 학과가 짱인데요. 프로칼리지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입 상담할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입시 결과를 다 공개해요. 4년제 대학은 많이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대는 다 공개하고 있어요.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지원 학과를 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선택해 볼 수 있고 더 좋은 건 이 학과는 어떤 학과지? 이 학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면 특성화 학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요런 걸 판단해 가면서 또는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입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기억나나요? 네, 중간고사 문제예요. 서술형 1번. 니은점가 일어납니다. 된소리 대기, 음절이 끝소리 현상 나타나고요. 비음화 일어나죠. 네, 이런 단어들 떠올려 주세요. 중간고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귀엽죠? 자,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 거 하나 보이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한번 해보면 라고 해서 그냥 쉽게 달려가죠. 이게 우리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고 한번 도전하고 새롭게 자기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 친구한테 제가 빠졌거든요. 이 친구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죠? 처음엔 파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분 좋은 물결이었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게 또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또는 중간고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파도 같을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또 나는 여기서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고는 두려움이 커질 텐데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드는 무엇일 것이다? 물결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좋은 물결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